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경제 및 자산 배분 파트를 맡고 있는 나중현입니다. 오전에 경제 파트 저희가 내년 전망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때로는 차선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매크로하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은 내년에 딱히 그렇게 매력적으로 눈에 띄는 그 자산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상 차선의 선택을 저희가 좀 취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단적으로 내년에는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채권 쪽에 자금이 정체되면 주식 쪽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논조 하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머리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상반기에는 이제 그 경기 회복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더디고 불안정하지만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주요국들의 이제 제로금리, 그다음에 정책 공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 국면도 여전히 그 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살짝 그 변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머징 마켓 쪽에서 중국이라든가요, 우리 한국 같은 그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G2 간의 그 신냉전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여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백신이죠. 백신의 어떠한 그 효용이 이제 그 대규모로 이제 풀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책 수단을 좀 걷어들이는 그런 시그널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의 현주소는 어떤가? 올해는 자산군별로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가 한번 일단 보실 텐데요. 오른쪽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변동성, 위험성을 다 반영한 샤프 지수를 저희가 여기다 그려놨는데 막대 그래프는 수익률이고요. 동그라미 표시가 이제 샤프 지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10월 말까지 수치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결과가 다르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이 선진국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등급 크레딧, 그리고 주식은 맨 뒤에 신흥국 주식이 맨 끝자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올해는 위험 자산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금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면은 맨 왼쪽 편에 있는 선진국 주식하고 선진국 채권 쪽을 보면요. 선진국 채권 쪽으로 자금 유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생각하신 거랑 다르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신흥국 주식하고 채권 쪽에선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나마 신흥국 채권은 최근 들어서 다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MF 쪽에서는 이제 자금이 이탈돼서 위험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현재 수준은 저희가 봤을 때는 리밸런싱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파악이 좀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저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리커버리 초입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더딘 경기 회복세를 저희가 이제 그 예측하는 그런 그림들이 놓여 있고요. 선진국은 올해 말까지 내년 말까지 그 코로나 사태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반면에 지난 2, 4분기 이후로 아주 빠르게 체감 경기를 위주로 지금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확장 국면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 투자 시계를 저희가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난해 작년 3분기죠. 보시면은 중국하고 미국의 그 로케이션을 보면은요, 상당히 미국 쪽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죠. 중국에 비해서요.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사분면 쪽으로 다 가 있죠. 한마디로 리커버리 초입 국면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신흥국이나 선진국의 그런 투자 시기의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진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선진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입니다. 글로벌리하게 리커버리 초입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99년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리커버리 초입 쪽에 가 있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때는 초입 단계에서 위험 자산군이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근데 보시면 국내 주식이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요. 주식 자산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상태에서는 자산 시장의 과열로 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리플레이션 밑에 쪽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군 쪽에서는 리스크 성향을 가져가긴 가져가는데요. 자산 배분의 목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위험 성향을 높이는 게 아니라요. 위험 성향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믿고 있는 그런 그 지수가 바로 이거죠. 미국 매크로 금융 과열 지수라고요. 이건 보통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매크로 지표하고 금융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열 여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사상 이 과열 지수가 고점 찍고 떨어지게 되면은요. 주식 쪽보다는 채권 쪽에 편향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과열 단계가 높아지는 단계에서는 주식 편향이 강하죠. 근데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모든 투자자들이 벼랑 끝 전략을 생각하고 있죠. 내년까지는 어떻게 할 거야? 너네들이 뭐 경기 망가지게 할 거야? 그러면은 시장을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유동성은 시장에 계속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거야. 이런 성향인 거죠.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계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과열 지수가 고점 영역을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찍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히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쏠린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코로나 사태로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리스크 러버이신 투자자들께서는 바로 이때다. 아직까지는 위험 편향을 즐기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조금 이걸 비틀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코로나 시대 어두운 단면이라는 제목을 가져갔는데요. 그럼 과연 이 벼랑 끝 전력이 언제까지 용인이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근데 봤더니 여기서 매크로 금융 과열 지수에서 물가하고요. 실업률을 한번 빼봤어요. 근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영역에서는요. 과열 지수가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죠. 1년, 2년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과열권으로 올라가 있죠.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재정당국이나 통화당국에서는요. 과거에는 경기 부양을 펼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관리가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편하게 경기 부양책을 좀 지속적으로 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 보시면은요. 매크로 지표를 한 2개 빼봤더니 과거에는 한 번도 없던 금융과열 지수가 다시 위험 영역으로 치솟은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백신이 이제 의미 있는 백신이 나온 이상 재정당국이나 통화당국이 지금 정책 여력이 되게 많이 소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정책을 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얼마나 심각한가. IMF에서 지금 그 제시한 부분인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하고 비교해 놨습니다. 지금 2020년 10월 달 그런 수치를 보는 건데요. 지금 과거에는 이게 금융위기였기 때문에요. 뱅크스나 인슈어들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부채가 심했죠. 지금 보시면은요. 서버린하고 컴퍼니스, 기업이나 국가들의 지금 부채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지난 30년간 정부들이 이제 부채를 쌓아왔는데요.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을 봤더니 역대급이더라. 결국 지금 그 주요국의 그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는요. 정책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어두운 단면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왼쪽 그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흥국의 가장 큰 19개국을 대상으로 이걸 표시한 건데요. 가장 그 국가 재정이랑 금융시장 여건, 자금 조달 여건 이런 것들 보여주는 그림인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하고 있죠. 서브프라임 당시에 보시면은요. 그 피스컬 밸런스만 아주 극도로 위험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5가지가 모두 역대급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에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은요, 글로벌 자금 자체가 선진국 위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모델링해서 만든 그런 부분인데요. 그 27개국의 그 IMF 선정한 가장 중요한 나라들 저기 보시면은 영국 이하부터는요,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해져 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를 지금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브라질, 터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취약한 국가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나 한번 보자는 거죠. 보시면은 글로벌 채권 시장의 프락시가 미국 국채를 해외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예요. 근데 보시면은 2019년 이후로 2020년 2월 달까지는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컸고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 쪽의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미국 그 국채 발행 잔액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한 30%인 7.23조 달러를 이제 해외에서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월 달부터 지금까지 8월 기준인데요. 한 2%가 감소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채권 쪽에서 자금이 유입이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쪽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보니까 선진국 주식 쪽으로 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시사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 쪽 자금은 양적 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 보시면은요, 선진국 쪽으로는요, QE3를 할 때 그제서야 돈이 들어갔어요. 신흥국 쪽에서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요. QE1 때부터 돈이 이제 막대한 금액이 유입이 됐죠. 근데 지금은 왜 반대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런 점들이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더디다는 거는요, 그만큼 그 투기적인 거에 대한 경계감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경기 선행수를 OECD 경기 선행수로 이제 지역별 안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국가별 매력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 그 변동속을 감안합니다. 근데 봤더니 현재 신흥아시아 쪽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 쪽이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딱히 이렇게 모양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아쉽지만 유동성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투자할 곳은 없다. 그렇지만은 차선책으로 채권 비중이 축소가 되니까 그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그 선진국 주식 쪽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 신흥국 주식, 하이힐드 크레딧, 한국 주식, 신흥국 채권, 투자 등급 크레딧 정도가 매력적인 자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